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정말이지 해마다 9월은 투자자로서 견뎌내기에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6%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올해 내내 떨어지다가 9월 들어서 더 힘겨운 모습을 보이니까 참 지켜보는 것도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해진 경제 전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를 내준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6월의 전 저점 17,600달러 가능성도 리테스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게 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이런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 몇 개가 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1940년 투자회사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1933년 증권법보다 1940년 투자회사법이 투자자를 더 보호하는데 적절하다 이런 입장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4월에 승인됐던 1933년 증권법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1933년 증권법 기반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아니냐 이런 평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가 이번에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스테이킹도 증권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지분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 등 이 포스 기반 코인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CFTC가 규제한 게 맞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에 말을 바꿔서 이더리움이 SEC 규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XRP 홀더 입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SEC가 이더리움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라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고 XRP는 증권이라는 리플 소송에서 보여진 SEC의 기본 논리 구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대체 누가 엑스맨인가 헷갈리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상원 청문회가 재미있었던 것은 같은 자리에 CFTC 위원장도 함께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규제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다 헤쳐먹겠다 이런 기존의 입장 명확히 했고 반면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적합한 규제 기관은 CFTC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상황이 진짜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소 어려운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좋은 소식은 그래도 9월이 절반은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더 좋은 소식은 해마다 10월에는 상승장이 펼쳐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다음 주 금리 리스크에 거시경제 악화 상황이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데 이어서 비트코인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여차하면 6월의 전 저점 17,600달러를 한 번 더 다녀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바라보기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 돌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이더리움은 머지 성공 이후에 도미넌스가 더 빠지면서 다시 19%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는 비트코인은 지금 지난 2달 반에 걸친 트렌드라인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7월 초순과 중순 그리고 8월 말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18,000달러 주변의 노란색 박스 안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달 넘게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매번 사이클에서 신고가를 기록해왔다. 전고점이 65,000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2만 달러 수준이다. 다음 불마켓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공식은 간단하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쫄아서 내다 팔 때가 아니라 다음 강세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요즘 같은 때 매수 버튼 누른다라는 것은 이 쫄보 개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시세 상황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꽤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오크리움이 브라질의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와 함께 내놓은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정식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여러 개가 출시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1940년 제정된 이 투자회사법이 아닌 1933년 제정된 증권법을 기준으로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대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투자회사법이니 증권법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동안 게리 갠슬러는 1933년 증권법보다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이 투자자 보호에 더 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증권법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규칙들이 투자회사법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포인트는 그동안 SEC의 승인 요청이 제출됐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모두 1933년 증권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SEC의 퇴짜를 맞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소송전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SEC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1933년 증권법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하도록 승인을 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이제 아주 먼 얘기는 아니구나 이런 말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게라치는 이번 ETF에서 등장은 현물 ETF를 뒷받침한다. 현물 기반 ETF와 동일한 펀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뒷받침한다라는 것은 SEC가 현물 ETF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기 전까지 현물 ETF를 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권은 어떤 기관이 가지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 갠슬러 SEC 위원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 모두 출석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주목도를 집중시킨 것은 당연 이 문어대가리 아저씨였는데 갠슬러는 이더리움 머지가 단행되는 날 이 포스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진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더리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게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히 CFTC가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도 또 배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입에 걸었다가 코에 걸었다가 아무튼 인생 참 정신없게 사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반면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CFTC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요 규제 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구축과 시장 보호가 시급하다. CFTC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적합한 규제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갠슬러를 반박하며 동시에 의회 CFTC를 어필하는 모습을 강하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갠슬러는 재미있는 멘트를 연타로 날려줬는데 그는 암호화폐 시장 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 증권 규정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의 기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성에 대한 연방 기관별로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른 기관에 이걸 정의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 문제에 있어서 한 명의 경찰, 한 명의 규제기관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만 개 토큰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말하는 하나의 기관은 SEC가 돼야 한다라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을 그럴 것 같은 속내를 아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갠슬러가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 나가서 속을 시원하게 훤하게 다 드러낸 것은
지금 의회에서는 CFTC 중심의 규제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데비 스테버나우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법 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월 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으로 상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CFTC 중심의 규제 법안이 머지않아 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갠슬러가 아예 대놓고 SEC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증권성 이슈입니다. 갠슬러의 주장대로라면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에 자신이 밝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CFTC 규제 관할이다 이런 멘트와도 어긋날 뿐더러 무엇보다 리플 소송에서 지금 핵심 쟁점 상황을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측은 SEC를 향해서 대체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리플은 증권으로 판단을 한 거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법원도 이에 동의해서 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SEC는 어떤 이유인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갠슬러는 지금 이더리움도 이제 지분증명으로 전환됐으니까 증권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럼 리플도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갠슬러가 확실하게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다라면 그건 이더리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CFTC 관할이라던 자신의 기존 주장과 일단 배치가 되고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도 묘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라는 건 있냐 이런 다소 뾰족하지 못한 논쟁거리로 폄하될 수가 있고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역시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갠슬러는 지금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수를 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의회가 연내 CFTC 중심 규제권 법안을 통과시키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을 세기의 크립토 소송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갠슬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 보호와 발전에 방점을 찍는다라면 이 CFTC 중심의 규제권을 입법화시키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리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갠슬러의 발언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